오늘 한국 사진은 일장기 말소 사진에 관한 이경률 교수의 글입니다. 92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상자의 검증된 자료를 통한 평가여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 평가가 오로지 실정적 자료를 바탕으로 애국지사와 친일파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구분한다면 결코 공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예컨대 독립운동의 흔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의 공적을 평가받지 못하는 애국지사가 있는 반면에 현재 국립형충원의 과거 친일 행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68명의 엉터리 애국지사가 묻혀져 있기도 하다. 애국과 친일에 할 때 이제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일제가 본인들의 불리한 자료를 많이 소각했죠. 특히 그 이러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전에 총독부의 그 자료를 많이 불태웠잖아요, 일본이. 예.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는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예. 유리한 자료만 남겨놨죠.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그 자료 자체가 왜곡된 게 많고요. 근데 소위 그것도 지식인이라는 교수분들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일 종족주의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자료라는 게 일제가 남겨놓은 유리한 자료만 바탕으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분들의 말씀 정언은 무시하고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자료를 보고 역사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다 돌아가셨으면 몰라요. 근데 그 피해 사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낱낱이 그리고 몸의 상처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 말은 안 듣고 그 일본의 자료에 기반해서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책도 잘 팔리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이스만 학당이라는 교육기관 비슷한 걸 만들어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뭐 그 우리가 공산 진영의 그걸 막고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국가를 만든 거에 공적을 있죠. 이스만 박사로 분명히 있지만 그게 이스만 박사만의 공적으로 돌리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사실 그 김구 선생님은 분단된 정부 수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임종의 주류 세력들은 단독 정부의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주류들이. 그랬지만 임종 요인 중에 한 분인 신익기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래도 정부 수립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임종과 단절하면서까지 신익기 선생님 같은 분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활동을 했던 조봉환 선생님도 공산당과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를 해요. 조봉환 계열.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었던 민족계열, 약간의 이제 소극적인 친일을 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김성수 동아일보 사주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이런 김성수 같은 분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임정, 공산 계열, 그리고 이제 국내의 민족 계열이 다 합해서 그 자유민주진영의 이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든 거죠. 이게 오로지 다 이승만 박사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유순 사건 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을 학살한 거라든지 한국전쟁 당시에 했던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4.19 혁명 때도 1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이제 독재의 길에서 그분의 공가를 역사적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분이 잘한 것만 갖고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또 잘못한 것만 너무 과하게 또 한다든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현대 사회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이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소 사건만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 좌측에 있는 분들은 동아일보의 일장의 말소 사건을 상당히 좀 폄하해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분들은 동아일보의 일장의 말소 사건을 굉장히 또 크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마저도 너무 좌우의 진영 논리로 자꾸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6년이죠.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일본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2시간 30분대를 넘어 2시간 29분 19초 2라는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결승선에 통과하게 되는데 일장기를 달고 태극기가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신기록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8월 13일 송기정 선수의 양정고보 동문인 조선중앙일보 체육부 유해봉 기자가 8월 13일자 신문에 동맹통신이 정송한 송기정 선수의 시상식 사진이 보도가 됩니다. 처음으로 송기정 선수의 유니폼 가슴 부위에 있던 일장기를 지워서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조선중앙일보 8월 13일자 조선중앙일보의 사주는 여운영 선생님, 자익계열의 여운영 선생님, 해방되고 이제 암살당하서 돌아가신다. 여운영 선생님 살아계셨더라면은 또 이렇게 분단으로 쉽게 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여운영 선생님이 하셨던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송받은 사진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들을 또 인쇄해서 했는데 이거 보고 일장이 지웠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너무 흐렸어. 다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이거 보고 일장이 지웠다고. 그런데 이걸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 객관성이 잃었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겁을 먹고 너무 많이 지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익계열이 제일 먼저 일장이 말소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동아일보의 이길용 취업부 기자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독립운동가였어요. 단순한 취업부 기자 정도는 아닙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길용 기자. 술자리에서 만난 조선중앙일보의 유해봉 기자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송기정 선수가 우승한 지 15일이 지난 8월 25일에 뒤늦게 신문에 같은 방식으로 일장기를 지우게 됩니다. 이분이 이길용 기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됩니다. 동아일보 석간 1판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석간 2판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표현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불로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일제시대 때. 거기 보시면은 이길용 기자가 미술 담당 이삼범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중요한 분입니다. 이길용 기자, 미술 담당 이삼범. 송기정의 가슴에 히노마루 일장기죠. 그거 지워버릴 수 없나? 그 이야기합니다. 이삼범은 알았어. 내가 어떻게 지워보지? 하고 즉석에서 응답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는 이심전심이었다는 거죠. 이상범은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사진기술자인 백운선, 사진기술자 백운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넘겨서 동판이 되어 나왔다는 거죠. 인쇄 동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당시 이기룡 기자는 사파 담당 이상범과 상의한 후 우선 사진 담당 백운선과 재판 담당 강대석으로 하여금 초산을 강하게 사용하여 일장기를 일그러지게 했다는 거죠. 곧바로 이상범이 한눈에 일장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또 직접 수정했어요. 이 과정에 이제 사진과장 신낙균의 역할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또 사진과장이 신낙균의 묵인하에 인쇄가 가능했던 겁니다. 8월 25일 아침에 나간 동아일보 조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석간 2판에 실린 일장기 말소 사진이 청도포 검열에 걸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경무국 도서 열람 담당들이 사옥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신문사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게 했는데 사진을 지운 체육부 기자 이길용, 백운석, 선, 강대석, 이상법 하백은 물론이고 이 당시 사회부장이 현진경 선생님이었어요. 당대 지식인들이시죠. 사진과장 신낙균. 이 신낙균 선생은 일본에 가서 사진술을 공부하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YMCA에서 사진 강의도 하셨고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사진 기술 개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상당히 사진적으로 지식인이었죠. 이 신낙균 선생님이 동아일보 사진과장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사진부장이 아니고 과장이었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기술을 좀 천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기술을 천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부장인데 사진은 사진과장이에요. 예, 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진부장입니다. 서영호 기자, 장용서 기자, 임병철 기자 등 줄줄이 현장에 잡혀 구속되고 동아일보 그 당시의 사장 송진우 사장, 송진우 이분도 우리가 좀 저평가되었는데 송진우 이분은 민족계열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송진우는 그 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인민공화국으로 그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빨리 급조해서 이제 인민공화국을 이원영 계열이 만들게 되는데 이때 송진호 선생은 거부했어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때는 좌우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임정의 김구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임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 주장하신 분이 송진호 사장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셨을 때 김구 선생님이 사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이 송진호입니다. 예. 저기 지금 뭐죠? 고려대 병원 저 있는 데 있잖아요. 서대문. 예. 그 집을 송진호 선생님이 마련해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송진호 사장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미군정 때 이제 미국의 군정의 관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남북의 분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통일 정부를 나중에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송진호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생각해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 설득을 했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설득을 못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좀 더 세계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아시고 세계 정보가 있었다면은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고 오스트리아처럼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통일로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김구 선생님이 반대하셔서 송진호 선생님이 설득을 못 시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을 모함하는 쪽에서는 김구 선생이 송진호를 암살하도록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김구 선생님이
같은 민족을 암살했을 뿐이 아니죠. 그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 장덕수 부사장, 주필 편집국장 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36년 8월 29일 무기정관에 들어갑니다. 동아일보는. 그리고 9개월 후에 1937년 6월 3일에 복관되었다는 거죠. 그 직접적인 관련자들도 일제 경찰에 붙잡혀 갖고 아까 전에 뭐 현진경 선생님이나 신낙균 과장이나 이렇게 다 잡혀갔어요. 신낙균 과장만 보더라도 40여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다시 언론계에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 써서 각서를 쏘고 안 내풀려놨다 그래요. 그래서 신낙균 과장만 하더라도 이후에 언론사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이제 중학교 물리 교사인가요? 를 하면서 생활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일장이 말소 사건으로 언론사를 떠나게 되고 또 동아일보도 무기정관에 들어가고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조선중앙일보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막 작살이 나니까 겁을 먹고 자수합니다. 우리도 일장기를 지웠다.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기자들 자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당합니다. 조금 달라요, 사실. 이게 너무 조선중앙일보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실제 동아일보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황용조 선수가 그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그죠? 그때 송기정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내 국적을 찾은 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황정조 선수가 우승할 때. 그래서 저는 우연히 황용조 선수가 이제 마라톤 그 출전할 때 응원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송기정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뉴스에서. 그때 송기정 선수가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응원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딱 오신 것 같아. 마치 우승할 것 같은. 그래서 그 가서 이제 그 우승하는 그 장면을 보셨죠.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겠죠. 예. 그때 송기정 선수하고 같이 황영조 얼싸안고 막 이렇게 포옹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 연출을 못된 게 아쉬워요. 근데 송기정 선수는 그 뭐죠? 결승 라인을 이렇게 지나치고 나왔을 때 만세를 부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걸어갔어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상식에 1등, 2등, 3등. 3등을 한 선수도 우리 조선 선수예요. 남성용 선수입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1년 선배. 같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지. 근데 그 국내 그 후보 뽑는 데서는 남성용 선수가 이겼어요. 송기성을. 근데 본선에서는 이겼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보세요. 이 시상식에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떳떳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국가가 아니고 일본의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일장기를 달고 할 수밖에 없는. 송기정 선수는 이 월계수 이불로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이 보니까 가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또 구출을 당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남성용 선수도 함께 기억해야 되고, 저는 그 일장의 말소 사진도 대단하지만 이 사진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